안녕하세요. 부자노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특히 아파트를 볼 때 그런 시세 흐름이 어떤 식으로 퍼지는지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원리나 법칙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볼 때 기본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부동산에는 확실히 상급지와 하급지, 위계가 있다라는 점 알고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런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 시장들이 서로 단절되어 있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점 알아야 되고, 그런 시세 흐름이 퍼질 때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뭐 통계로도 시장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심리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네 가지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유동성과 부동산 거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시장을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된다 하면 저는 물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물이 점점 차오르면, 유동성이 차오르면 강남부터 매수세가 들어오고 거래가 터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강북권 그리고 경기 남부의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 먼저 매수세나 거래가 터지고, 그 다음에 서울 외곽이라 불리는 노도강부터 기타 수도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수도권까지 그렇게 쭉쭉쭉 퍼지고, 그리고 지방시장도 볼 필요가 있는데 지방시장으로 유동성이 퍼지는 경우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도권 시장이 침체돼 있을 때, 그리고 이 침체가 길었을 때 한 가지 상황이 있고, 두 번째로는 서울 수도권 시장이 과열됐을 때,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지우고 다시 설명드리면, 서울 수도권 시장이 계속 유동성이 공급이 안 되고 거래가 안 되고 침체가 장기화되다 보면 투자자들이 지방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우가 첫 번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10년도 이쯤부터 서울 수도권 시장이 바닥을 찍었던 15년 사이까지를 이런 첫 번째 예시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 시장이 유동성이 너무 공급돼서 과열되고, 그리고 규제가 들어오고 그런 풍선 효과로 인해서도 지방으로 유동성이 공급이 되거든요. 이때는 한 18년 이후부터 뭐 20년, 21년 사이에 봤던 서울 수도권 과열 시장, 이때도 지방으로 유동성이 공급됩니다. 지방으로 유동성이 공급되면 서울 수도권에서 봤던 거랑 똑같이 광역시, 그리고 그 지역 대장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대도시, 중소도시, 그리고 그 지역의 1군, 그다음 2군, 뭐 3군까지 이렇게 쭉쭉쭉 거래나 매수세가 퍼지고 가격 흐름도 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성이나 부동산 거래 흐름이 퍼진다라고 먼저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아파트 시세가 퍼지고 아파트 갭 투자라든지 실거주 아파트를 선택할 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갭을 벌리는구나, 이거 하나 포인트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벌어진 갭을 다시 메운다, 요거 하나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 이 사이에 시차가 발생한다 라고 투자 포인트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전곡점 가격도 한 번씩 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를 통해서 보기 좋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상급지가 매수세나 거래가 터지면서 호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럼 중급지 단지들 입장에서는 생각했던 갭이 요 정도인데 이게 벌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따라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대신에 이 상황에서 시차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시차일 때 저희는 투자 포인트를 잡으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급지가 원래 기본 갭에 맞춰서 상승을 하면 그 다음에 하급지 단지들이 갭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벌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그럼 일부 시차가 발생한 다음에 하급지도 따라가는, 갭에 맞춰서 따라가는 시장 흐름을 보인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갭 투자 아파트를 선택할 때 요즘은 어플들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30평대를 보고 서울에서 입주 10년차 이내 좀 신축을 보고 싶다, 그리고 갭은 뭐 5억에서 6억 사이를 본다, 이렇게 카테고라이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능한 단지들이 쭉 뜨는데, 이렇게 쭉 뜨는 단지들 중에서 먼저 제가 정고점을 보라고 했잖아요. 정고점이 내가 갭 투자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 중에서 제일 높은 단지들을 먼저 선별하면 됩니다. 선별을 하고, 그 다음에는 확실한 상급지랑, 그 다음에 지금은 서울 중급지를 예시로 가져왔는데 이렇게 두 단지를 보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현 시점에는 제가 다음 영상으로도 요약을 해드릴 텐데, 상급지는 이미 어느 정도 회복을 한 상황이에요. 갭을 벌린 상황이고, 지금은 현 시점에는 중급지가 그 벌어진 갭을 따라가려고 시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에 내가 갭 투자 아니면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은 서울 중급지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한 30% 정도가 빠졌습니다. 상급지는 정고점에 비해서 30% 정도가 빠졌고, 그 다음에 금액이나 비율로 봤을 때 떨어진 거에 반 정도 회복했다, 그리고 반 정도 회복한 다음에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라는 시장 상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급지는 어떠냐? 일단은 비슷한 비율, 뭐 27%에서 30% 정도가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을 조금 하긴 했는데 상급지가 절반 정도
떨어진 거에 회복한 거에 비하면 아직 갭이 벌어져 있다. 그리고 매물로 봐서도 아직 갭이 벌어져 있고, 그리고 아직은 조율이나 내고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조율을 해서 이 시점에 잘 사면 이 갭 정도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먹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단지들 중에서 정고점이 높은 단지를 먼저 선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시차가 발생하니까 이 시차가 발생할 때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 안정된 수익을 보고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먼저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